피해 학생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전치 9주의 부상을 입었다면서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부상인데 어느 정도였던 겁니까? 일단은 눈 부상만 전치 6주가 나왔고요. 예. 네, 아마 각막이 훼손될 정도로. 각막이 훼손됐어요? 네네네. 어,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심각한 상태이고요. 예. 아마 이제 주먹으로 이제 눈을 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눈이 너무 붓고 이제 안압이 올라가가지고 예. 그 일주일 동안에는 정확한 검사도 받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참. 거기다가 이제 머리와 얼굴, 뭐 코팔 등에 이제 타박상,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 피부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 저지른 이제 폭행치고는 정말 너무 심각한데, 예. 그게 이제 손으로만 때린 게 아니라 이제 우산으로도 때리고 뭐 리코더로도 때렸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정없이 때린 거죠. 뭐 얼굴, 눈 뭐 다 가리지 않고 때렸기 때문에 예. 정말 이제 승상치도 못할 구조 부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같은 학년 같은 그 학급 학생도 아니고 네네. 1년 그 밑에 후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피해 학생을 왜 딱 지목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심각한 지금 폭력을 저지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과 후 학습에서 만난 후배인데, 아. 뭐 이제 방과 후 수업 시간에 이제 뭐 그 아마 후배가 뭐 과자를 먹으라고 그랬나 봐요. 네. 그러니까 정말 발단은 정말 아이들끼리 장난치다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자를 줬는데 이 선배는 먹기가 싫었던 거고, 그리고 뭐 가위바위보 같은 거 해서 져서 이제 엉덩이로 이름 쓰기 같은 건데 아마 이제 선배가 좀 몇 번 졌나 보죠. 예. 그러니까 좀 약올랐나 봐요. 아이고. 그래서 총 3차례 이제 언론에서 때린 거예요. 원래 지금까지는 언론에서 2차례라고 그러는데 17월 17일 당일날 그 방과 후 학습 후에 이제 그렇게 무차별하게 때렸는데 그 직전에도 한 차례 더 폭행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피해 학생한테 한 번도 사과를 안 했습니까? 이제 사건이 발발하고 나서 그 김승희 전 비서관의 부인이 예. 아마 그 담임 선생님한테 자기의 연락처를 주고 피해자 측에 전달해라. 사과하고 싶다. 이제 그렇게는 한번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제 사과를 하지 않았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 번호를 줬다는 것은 그럼 피해 학생 측 보고 자기한테 전화를 하라고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아니, 본인이 전화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조금 제가 봐도 그 김승희 전 비서관 부인 그 가해자의 어머니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죠. 그 뭐 프로필 사진 올린 시점도 그렇고 이 사건은 권력형 그 사건이 될 수 있겠다라고 확신이 든 거거든요. 주로 좀 이름 있는 사람들, 사회 지도층들이 이런 사건에 휘말리면 자기의 흔적을 다 없애거든요. 이런 사건이 터지면. 예. 예, 근데 오히려 이 어머니는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자기 남편과 대통령의 그런 관계를 과시하는 이런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학교 측과 그 학부모들에게 상당히 위협감을 좀 주지 않았나 이런 이제 의심을 저는 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그 용산에서는 몇 시간 만에 지금 사표를 수리를 했거든요. 사표를 네. 수리하면 감찰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감찰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사표 수리를 하면 이제 공직자가 아니니까 감찰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묻혀지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일단은 묻혀지지 않게 저희가 분명히 계속 조사를 할 텐데요. 네. 일단 이렇게 정말 윤석열 정부에서 보기 드물게 너무 신속하게 이것을 꼬리 자르기 하는 것을 보고 이 문제는 정말 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요. 예. 대통령실에서 제가 폭로하기 전에 예.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김영호 의원이 국정감사 때 폭로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 우리가 일부 자료를 받았는데요. 예. 아마 이 교육청에서 자료를 주고 나서 피해자와 가해자 측에다가는 국정감사용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양 부모님들에게 전달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김승희 의전 비서관 측도 그걸 받았잖아요. 그런 통보를. 네. 그러면 이제 대책을 짰을 거예요. 대책을 짰는데 분명한 것은 이것을 실제로 공직기강 차원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게 되면 더 큰 비위나 뭐 어떤 사건이 나올 수 있으니
굉장히 심각한 일, 더 이상 심각한 일을 확산되지 않도록 저는 이것을 차단했다고 보는 거고요.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1살 어린 후배를 학교 화장실 변기 위에 앉혀두고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피를 흘릴 정도로 심하게 다쳐서 전치 9주의 진단을 받았고 가해 학생은 반을 옮겼지만 학교에 그대로 다니게 됐습니다.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의전비서관이었고 오늘 학폭 무마 의혹이 불거지자 사표를 냈습니다. 먼저 전동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초등학교. 지난 7월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폭행은 2차례, 모두 학교 화장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첫 폭행이 있었던 7월 10일, 가해 학생은 방과 후 수업이 끝난 시각 피해 학생을 변기 뚜껑 위에 앉힌 뒤 리코더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일주일 뒤 피해 학생을 다시 불러 똑같이 변기 위에 앉혔습니다. 손은 뒤로 하고 눈을 감게 한 뒤 주먹으로 눈과 이마를 폭행했습니다. 남들에겐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눈을 포함한 얼굴을 다쳐 피를 흘렸고 전치 9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서 내린 조치는 가해 학생의 학급 교체와 특별교육 10시간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호 국회 교육위 의원은 학폭 무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가해 학생을 전학시키지 않고 반만 바꾼 건 실효성 없는 조치였다는 겁니다. 가장 의아한 것은 지속성이 1점 부과했다는 거예요. 폭행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총점 16점부터 강제 전학 처분인데 15점을 받아 딱 1점 차이로 가해 학생은 강제 전학을 면하게 된 것이죠. 이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김승희 의전 비서관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또 학교가 출석 정지를 내린 날 가해 학생의 어머니는 SNS 프로필 사진을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적인 남편의 사진을 대통령 측근의 그 위세로 과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안을 다시 검토해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엄정하고 또 좀 교육적으로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챙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지 학생 양측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